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악취의 대명사였던 왕궁의 축산단지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생태환경 개선 사업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악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초 개성공단 폐쇄로 쫓겨나다시피 떠나온 도내 입주업체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만 12,000여 명에 이릅니다.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지만 이들의 서름을 달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전 내내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엔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였던 익산 왕궁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네, 저수지 하나를 뒤덮고 있던 돼지 분뇨도 모두 퍼내 이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악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유룡 기자가 왕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년 전 헬기에서 내려다본 왕궁 주교 저수지는 온통 돼지 분뇨가 가득했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아무렇게나 내버린 돈분이 모여 수렁을 이뤘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맑은 물이 들어찼습니다. 하류인 익산천으로 돼지 분뇨 대신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지난 2년 동안 130억 원을 들인 익산천 생태복원 사업이 준공되면서 변화는 분명합니다. 악취 문제 84%, 또 수질 96%. 이제는 새로운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닦였다. 사업 시행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복합악취의 정도가 22에서 5로 급감했고 수질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6에서 2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생태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저수지 위를 덮고 있던 1m 깊이의 돈분을 모두 준설에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과제는 아직 목표 대비 80% 선에 그친 현업 축사 매입과 현대화 사업에 양돈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물질이 익산천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왕궁 양돈단지 생태복원 사업은 환경 복원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사실상 맨몸으로 빠져나와야 했던 입주업체들의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해 아동용 네일을 생산해온 도내 한 섬유업체. 북한 주민들의 낮은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에 힘입어 전체 생산의 90%를 개성공단에 집중한 탓에 지난해 전격적인 공단 폐쇄 결정은 날벼락과 다름없었습니다. 중단이 되면 업무자를 빼와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들어갈 인원도 한 업체별로 한 명씩만 들어가라. 아예 가지고자를 말하는 뜻이죠, 전혀. 결국 대체 생산을 위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지만 3배가 넘는 인건비에 선박과 육로로 이어지는 물류비 증가는 고스란히 원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7개 도내 기업들의 사정은 대부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폐업을 한 업체는 없지만 정부로부터 빌린 42억 원의 운전 자금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조속재개 공약은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가 최근 대상 기업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업체들이 공단만 재가동된다면 다시 입주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산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단 하루면 출하부터 납품까지 할 수 있는 물류의 장점을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 생산하는 능력들이 더 우월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적 소통 문제라든가 아직은 같은 민족이라는 공간 같은 거. 특히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 공약이 실현되면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가 여전한 도내 업체들의 추가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 개선의 실타래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봉화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가운데 다음 주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안수산부 주최로 오는 31일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리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새만금 사업 등 대선 기간 약속했던 전북 현안을 공식 언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찾았던 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대를 줬었죠.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만 10,000명이 넘는데 이들의 서름을 달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혁신도시의 한 공단에서 파견직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양영임 씨.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원청 회사의 도를 넘는 관리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CCTV 판독을 했다라고도 들었어요. 쉬고 올라간다든가 출근에 정시에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도청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태기혁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고 정당한 노조 활동조차 제약이 따르기 일쑤입니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되고 못하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농촌진흥청과 전북개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0에서 60%에 달해 정부의 권고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겪고 있고 노조 탈퇴마저 강요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간접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적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면 당장 비정규직이 사라지긴 힘들겠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법을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 정부의 4대강 보호 개방 방침이 새만금 개발과 해수유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4대강 보호 개방이 개발 중심의 국토 정책을 관리와 보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해석 속에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새만금 배수관문 개방과 해수유통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대선 과정 발언을 볼 때 새만금 개발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해수유통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 전라북도가 보조를 취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데 따라 도 차원에서도 다음 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청년, 노인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합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이 전주성에서 16강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어젯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이승우, 백승호 연속골에 힘입어 한 골을 만회한 아르헨티나를 이겨 조 2위를 확보하며 16강에 올랐습니다. 경기장에는 3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해 태극 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으며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도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죠. 특정 단체의 방만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주시가 직영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갖춘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지난달 18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체납한 공과금은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데다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설 이용비와 매점 이발소 보증금까지 합하면 정성화에만 무려 4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노총 전주 완주지부가 12년 전부터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인데 부실 운영은 이미 5년 전에도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당시 감사를 통해 한노총이 협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사실과 수입 지출 관련 영수증이 거의 없는 등 회계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전주시는 한노총에 다시 위탁을 줬습니다. 논란은 수년째 반복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전주시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행정지도, 협약서 이행 여부, 감사 등 실시하여
수탁 해지 후 환수 조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여전히 대책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본인들이 공과금 체납한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지금 상황에 있고, 한국노총의 부실 운영과 전주시의 관리 부실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시의 대표적 절기인 전주 단오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창포물의 머리 감기와 조격 체험 등 단오 행사와 함께 씨름과 그네타기, 윷놀이 등 시민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풍성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세계 민속춤 페스티벌과 워터스크린을 활용한 뮤지컬 실록을 탐하다 공연 등 색다른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완주군이 서울 지역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진안군은 증평 청자가마터 국제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서울 강동구청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동구 90여 곳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청정 농산물 등을 급식 재료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우리 완주 지역의 건강한 제철 먹거리를 공급해서 도농 상생하고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제공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안군이 도통리 중평 청자 가마터에 5차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평 가마터는 지금까지 4차례 조사에서 조선 초기 청자 생산지로 확인돼 도 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이번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문화재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통리 청자가마터의 역사적 가치와 성격에 대한 규명을 지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고려 말 왜구를 섬멸한 황산 대첩을 기념해 운봉읍에 조성된 궁도장 황산정 건립에 기여한 이병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공적비를 제막했습니다. 이 황산정 건립을 하시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산정이 생겼다도 가능합니다. 부안군이 벼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재해보험은 4,000제곱미터 이상 벼 재배 농가가 가입 대상으로 보험료의 79%를 지원받게 되는데 가입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벼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하므로 올해는 미리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3만여 순창 군민들은 사망은 물론 사고 위로금, 벌금 등까지도 보장받아 사고의 부담을 덜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정읍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여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7시쯤 정읍 천변에서 15살 여중생 A양을 불러 손과 발로 집단 폭행한 16살 B양 등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B양 등을 불러 정확한 폭행 이유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익산시 망성면의 한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500제곱미터와 보관 중이던 농기구들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뒤편에서 쓰레기 소각 작업을 하다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경과하거나 악취 민원이 잦은 살처분 가축 매몰지의 소멸 작업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관리기간 3년이 넘는 가축 매몰지 123군데를 대상으로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를 활용한 소멸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AI와 구제역 살처분으로 300여 군데 가축 매몰지가 형성된 가운데 악취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신 규제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은 크게 준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예금은행의 대출은 한 달 사이 712억 원이 감소한 가운데 기업 대출은 800억 원 이상 줄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습니다. 반면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기업 대출 1,200억 원, 가계대출 860억 원이 늘어나 풍선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도내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도내 인구는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순유출됐으며 유출 규모가 6만 1,000여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고창과 부안, 장수 등 6개 시군은 유입 인구가 많았던 반면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은 인구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얼수마루 대극장에서 승무 이수자인 이노연의 춤을 선보입니다.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극단 단원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펼쳐집니다. 한국무용협회 군산지부는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다양한 전통춤 공연을 엽니다. 전주 한지축제 일환으로 기획된 미국 밀워키 한지 특별 초청전이 내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마련됩니다. 군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27일 군산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연극을 공연합니다. 전주시 첫 마중길 수목 헌수와 문화 행사가 오늘 전주역 앞 백제대로 마중길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내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민대학 특별 강좌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체파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를 주제로 마련됩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취업 연계 교육으로 금형과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완산 노인복지관은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스포츠 댄스 교실 참여자를 상시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전 내내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엔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도내 전역에서 5에서 10mm가량 더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익산 26도 등 22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